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활동 지원 파트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이고요. 전체 파트 안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설을 바로 하면서 풀 거라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하셨다가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시고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자, 우리 대상자한테 투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임의로 다른 약과 섞지 않고 갈지 않고 쪼개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루약과 물약을 섞어 먹어도 된다고 같이 처방을 해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요양보호사의 임의대로 섞어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먹인다. 자, 마찬가지죠. 물이랑 먹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뭐 탄산음료랑 먹는다거나 커피, 우유 등이랑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가루약을 물에 녹여서 먹을 수는 있지만 굳이 하루분의 약을 미리 물에 녹여서 냉장 보관할 필요는 없죠. 자, 4번, 투약 후 약 포장지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우리 대상자의 이름은 언제 확인해야 돼요? 투약 후가 아니라 투약 전에 확인해야 되죠. 특히 이제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다인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하시면 대상자마다 약물이 다른데 섞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 전에 반드시 약 봉투에 적힌 이름이 대상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약의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자, 이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약이 흡수가 잘 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오른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약을 차게 하여 점적한다. 귀약을 투약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약을 비벼서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나 온수에 살짝 담궈주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차가운 약물을 그대로 귀에 점적을 하게 되면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넣는다. 자, 우리 귀에 약을 넣기 전에 귀 속 안에 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당기기로 했죠?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 위에서 뒤쪽으로 잡아당겨 귀의 측면을 따라 약을 점적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이고요. 3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귀마개 솜을 살짝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세모 쳐놓겠습니다. 4, 5번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자, 4번, 약을 넣은 후에 오른쪽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맞나요? 오른쪽 귀를 아래로 하면 오른쪽 귀로 들어가 있던 약이 다시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을 점적 후에 몇 분 동안 누워있기로 했었어요? 5분 누워있기로 했었죠. 5분. 그리고 귀마개 솜을 15에서 20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자, 우리 면봉으로 대상자 귀 닦아줄 때는 귀 입구까지 닦아주기로 했고 약을 넣기 전에 용액을 면봉에 묻혀서 귀 입구까지만 닦아주는 게 맞겠죠. 귀 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속은 우리가 건드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 안에 있는 귀지도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의 의치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자, 그래서 의치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근다. 자, 우리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변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헹굴 때도 미온수로 헹군다고 했습니다. 2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먼저 뺀다. 자, 의치를 뺄 때나 끼울 때 다 어느 쪽 먼저였어요? 위쪽 먼저 끼우고 아래쪽이었죠. 그래서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그늘에서 말린다. 자, 우리 의치를 말려야 됐나요? 의치는 말릴 필요가 없었어요. 의치를 건조하게 보관하면 변형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 의치를 보관할 때도 뚜껑에 있는 용기에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근 채로 의치 위아래를 맞춰서 보관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고요. 4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자, 이거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의치 세정제 또는 뭐 사용할 수 있었죠, 우리?
주방세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치약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연마제라는 성분 때문에 의치의 변형을 초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을 일단 세모를 해두고요. 자, 5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자, 우리 굳이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 있었나요? 그냥 의치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부은 채로 넣어주면 됐었죠.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자,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 이거 뭐예요?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는 이유였어요. 말초 쪽에는 어떤 혈관이 많아요? 정맥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의 정맥혈을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혈액순환을 돕기 위함인 거죠. 네, 다음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고요. 그럼 건측과 한측 구분하면 되겠죠. 이분 건측이 왼쪽이고 환측이 오른쪽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단추가 없는 상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수액이 아니라 머리가 들어오겠죠? 머리. 그리고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를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도 풀 수 있죠. 바로, 자, 우리 입히는 순서 가장 먼저 뭐예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이분은 환측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먼저 하고, 그 다음 단추가 없는 상이니까 머리겠죠. 머리. 그리고 마지막이 어느 쪽이에요? 건측이었죠. 건측. 이분은 건측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머리, 왼쪽.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바지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 건측이 오른쪽, 환측이 왼쪽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바지를 갈아입힌다고 했어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왼쪽 다리부터 벗기고 왼쪽 다리부터 입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벗길 때는 어느 쪽부터예요? 건강한 쪽부터죠. 이분은 건측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 앞줄만 봐도 틀린 걸 알 수 있고요. 2번, 오른쪽 다리부터 벗기고 오른쪽 다리부터 입힌다. 자, 이분 벗는 거 오른쪽부터 맞죠? 근데 입는 건 어느 쪽부터예요? 입을 때는 상하이 구분 없이 마비 쪽부터 했어요. 이분은 마비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부분이 틀려서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왼쪽 다리부터 벗기고 오른쪽 다리부터 입힌다. 자,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틀렸죠? 왼쪽 다리부터 벗기는 게 아니라 건측인 오른쪽부터 벗겨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오른쪽 다리부터 벗기고, 맞죠? 오른쪽 다리 건측부터 벗기고 입는 건 어느 쪽부터예요? 환측인 왼쪽 다리부터.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단 세모해두고요. 자, 5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쪽부터 벗기고 입힌다. 아니죠? 이분이 그냥 대상자면 몰라도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측부터.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침대에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어요. 일단 건측은 왼쪽이고 환측은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앉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우리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절대 당기지 않기로 했죠. 왜요? 탈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탈구의 위험. 2번 양쪽 어깨를 잡고 이렇게 앉힌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3번 왼쪽 팔을 잡아당겨 앉힌다. 자, 팔 잡아당기지 않기로 했고 4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자, 일단 우리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려면,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려면 어떻게 했어요? 대상자의 건측에 섰어야 됐죠. 왼쪽에 섰어요. 왼쪽에 서서 대상자의 목 밑으로 들어가서 환측 어깨를 감싸는 거였어요. 즉 등과 어깨 밑을 받쳐서 앉히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세모해두고요. 자,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머리와 목 밑을 받쳐서 앉힌다. 자, 일단 우리 서는 거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오른쪽이 아니라 건측인 왼쪽에 서야 되고, 머리와 목 밑을 받치면 등과 어깨에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휠체어 접는 순서예요. 접는 순서. 우리 접거나 펴기 전에 항상 먼저 했던 거 뭐예요? 휠체어를 만지면서 휠체어가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가장 먼저
잠궈줬었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맨 앞줄은 나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번. 자, 그 다음 뭐였어요? 잠금장치 잠그고 접으려면, 시트를 접으려면 발받침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반으로 접힐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발받침대로 올리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럼 정답인 가능성은 지금 2번, 4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받침대로 올리고 나면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고 했죠? 시트 가운데. 그래서 이게 3번이에요. 왜 시트가 3번이냐? 마지막에 팔걸이를 완벽하게 모아줘야 반으로 딱 접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 게 4번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해보면 나다, 가라가 되겠습니다. 나다, 가라.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갈 거래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쏠리듯이 내려와서 우리가 상체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먼저 한번 훑어볼게요. 가번에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자, 맞죠? 이거는 내려오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해줘야 되는 자세였고요. 나,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이거는 마지막 과정일 가능성이 높고, 다,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자, 이거는 중간 과정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라,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로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 대상자가 내려오기 전에 세팅해주는 거죠. 우리 잠금 장치를 먼저 고정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라번이 가장 먼저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정답인 가능성은 3, 4, 5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기 전에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줘야 되겠죠. 왜? 대상자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손을 짚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므로 그때 요양보호사가 미리 보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번이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3번이 다번이 되겠죠.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체가 내려온 다음 하체가 완벽하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라가 다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문제 정답은 5번 라가 다나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자세 변환용 쿠션. 이거 우리 구입이에요, 대여예요? 자세 변환용 쿠션은 비교적 저렴한 물품이기 때문에 구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아니죠? 커버는 분리가 되어서 세탁이 가능해야 됐어요. 2번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딱딱해야 된다. 자, 딱딱할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리고 3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된다. 이건 어떤 설명이에요? 마찰이 적은 소재는 자세 변환용 시트를 말하는 거죠. 쿠션은 잘 미끄러지면 안 됐어요. 그리고 4번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그쵸? 자세 변환용 쿠션의 겉 커버는 소독이 가능하고 변색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모 쳐두고요. 자, 5번 부착된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몸을 기댈 거기 때문에 지퍼 같은 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거슬리고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5번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낙상. 1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자,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뭐예요? 우리 엉덩이를 들썩 들어 올린 자세 기억하시나요? 우리 귀저귀 갈 때나 방수포 깔아줄 때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기로 했죠. 그게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통해서 대상자의 이동이나 체위 변경이 쉬워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 세모 쳐두고요. 자, 2번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슬리퍼가 낙상을 오히려 일으키죠. 그리고 3번 직사광선으로 복도를 밟게 한다. 우리 직사광선을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눈을 찌푸리게 되고 순간적으로 눈이 앞이 흐려져요. 그래서 오히려 낙생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4번 화장실에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자, 조도가 낮다는 건요, 빛이 떨어지는 그 면적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덜 밝다는 거겠죠? 그래서 4번도 오답이 되겠고요. 5번 마비가 있는 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자, 마비가 있는 쪽으로 안전손잡이 설치하면 대상자가 환측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항상 대상자 스스로가 힘을 써서 뭔가를 잡아야 될 때는 건측에 와 있어야 돼요. 건측. 그래서 5번도 오답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은요, 낙상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서서 신속하게 대피한다. 자, 화재 발생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서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야 됐었죠? 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번 화재가 발생한 방향의 비상구로 이동한다. 화재가 발생한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 방향의 비상구로 이동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한다. 이거보다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가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3번도 오답입니다. 자,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한다. 우리 양손으로 벽을 짚게 되면 어떻게 된댔어요? 점점 깊게 들어가게 된다고 했죠. 손을 바꾸면서 들어가면. 그래서 4번도 오답이고요. 5번 집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다. 자, 이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경량 칸막이 이용할 수 있고요. 왕관기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 대피 장소도 이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침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자,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세가 나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오리털이랑 양모는 어디서 말려야 돼요?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야 됐어요. 3번 침대 시트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침대 시트는 더러워지면 수시로 교체를 하고 그게 아니면 3에서 5일 정도 만에 세탁을 해주셔야 됐습니다. 자, 4번 가볍고 보습성이 있는 이불을 선택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세모 쳐두고요. 자, 5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우리 습기를 흡수하면 안 되죠. 베개는 습기를 뱉어내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입으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에게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우리 식사할 때 어떤 자세가 좋다고 했어요? 반 앉은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고 그게 안 되면 침상머리를 올리거나 혹은 옆으로 눕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리는 거는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영양액 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체온보다 낮으면 안 되고 체온 정도로 데워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오답이고요. 3번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여 간이 막히지 않게 한다.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면 우리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죠? 탈수와 설사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거나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했을 때 탈수, 설사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1분에 몇 cc 이상 주입하면 안 돼요? 50cc였죠. 50cc. 50cc 미만으로만 줬어야 됐어요. 3번도 오답이고요. 4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주입 중에 영양액이 역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죠. 보고. 4번도 오답이고요.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없는 경관용량 대상자도 식사 후에 30분은 앉아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자, 물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맞나요?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라벨이 없는 쪽으로 용액을 따라야 라벨 손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세모 쳐줄게요. 자, 2번 병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병뚜껑을 어떻게 내려놔야 됐어요? 병뚜껑의 안쪽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놔야 됐죠. 아래로 가게 되면 오염되는 거라고 봤어요. 자, 3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은 후 사용한다. 맞나요? 색이 변했다는 건요, 이미 변질된 약물이에요. 우리가 물약을 투약하기 전에 섞는 이유는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지 색이 변한 약물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3번은 오답이고요. 자,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물약통에서 이미 나온 물약은 뭐예요? 오염된 걸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폐기. 그리고 5번 약을 투약한 후에는 반드시 복용량을 확인한다.
약을 투약한 후가 아니라 복용량은 언제 확인해줘야 돼요? 투약 전에. 특히 물약은 더 그렇죠. 우리는 계량컵을 이용해서 복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자, 밑에 네모 박스 먼저 볼게요. 옷을 벗으려고 하고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자, 우리 이거 뭐예요? 대상자가 배변 배뇨를 하고 싶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인 거죠. 비언어적인 표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산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을 시킬 필요도 없는 상태예요. 왜? 배변을 하고 싶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데려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그래서 침상 배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간이변기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맞나요? 간이변기 바닥에 화장지 깔아주는 이유 뭐예요? 소리 날까봐 대상자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화장지 까는 거 말고 TV 틀어준다거나 음악을 켜준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모 해놓고요. 2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는다. 아니죠. 항상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주기로 했어요. 2번 오다. 3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자, 우리 배변할 때 항문이랑 변기 주변에 방수포를 깔아야 새지 않겠죠. 침대 시트로. 그래서 무릎 아래에는 효과가 없고요.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배변이 끝났을 때 침대 머리를 높이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배변 전에 침상 머리를 높여서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도록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4번도 오답이고요. 5번, 스크린을 제거한 후 옷을 입힌다. 자, 우리 스크린을 쓰는 목적이 뭐였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스크린을 없애고 옷을 입힌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5번도 오답,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발 전용 세정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물 없이 샴푸하는 거죠. 드라이 샴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세정제를 두피에 발라 흡수시킨 뒤 말린다. 흡수시키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거품을 계속 내서 머리에 있는 때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기름을.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준다. 아니죠. 거품을 계속 내야 됐습니다. 3번, 물과 세정제를 1대1로 섞어 모발에 충분히 바른다. 자, 제가 두발 전용 세정제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건 물 없이 하는 샴푸이기 때문에 보기에 물이란 말이 나오면 오답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나오죠. 물과 세정제를 1대1로 섞는다. 아니죠. 오답입니다. 4번,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나오면 물로 헹군다. 자, 여기서 또 물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물로 헹군다. 아니죠?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수건으로 닦아낸다. 그쵸? 물은 쓰지 않고 그냥 거품이 나면 그대로 수건으로 닦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거동이 불편한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자, 편마비 대상자 통목욕한대요. 그래서 1번, 물의 온도는 20도 이내로 유지한다. 아유, 너무 춥겠죠. 목욕물의 온도 몇 도여야 돼요? 40도씨 내외였어요. 40도씨. 그쵸? 20도는 너무 추워요. 자, 2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양허리를 잡아 보조한다. 우리 편마비 대상자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어디 보조해주기로 했어요?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오답. 3번, 팔, 몸통, 해음부, 다리 순서로 닦는다. 아니죠? 일단 해음부는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왜? 대상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목욕의 순서는요, 발끝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발끝, 다리, 양상지, 몸통, 해음부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이고요.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맞죠?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아야 부력 때문에 불안정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모 쳐두고요. 5번,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서 나오게 한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 들어가고 나올 때 어느 쪽 다리 먼저 움직였어요? 무조건 건측 다리 먼저 했죠. 건측 나오고 환측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겠죠?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고요. 단추가 없는 상의래요. 그러면 중간에 머리가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히는 걸 물어봤어요. 자, 우리 입는 건 무조건 어느 쪽부터예요? 상하이 구분 없이 마비된 쪽부터. 그럼
마비된 팔, 중간이 단추가 없는 상이기 때문에 머리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건강한 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여기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측이 왼쪽, 환측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라 했으니까 돌려 눕힌다는 건 뭐예요? 우리 측위 취한단 말이죠. 측위. 1번 대상자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이분은 왼쪽으로 돌아 누울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 2번 대상자의 양팔을 편채로 몸에 붙인다. 자, 양팔을 편채로 몸에 붙이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팔이 아래로 깔리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돌려 눕고자 하는 쪽의 방향의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양팔을 가슴에 포개기로 했었죠. 그래서 2번도 오다. 3번 무릎을 굽히거나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는다. 자, 무릎을 굽히는 방법도 있었고요. 돌려 눕고자 하는 쪽에 반대쪽 발을 위로 올리는 삼계탕 자세가 있었어요. 그럼 이분은 어느 쪽 발을 위로 올려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 누울 거니까 반대 방향인 오른쪽 발이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왼발이 아니라요,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3번도 오다. 4번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자, 왼쪽으로 돌아 누울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이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눕힐 때는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세모해두고요.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편안하게 해준다. 자, 앞으로 이동시키면 오히려 불편해지죠. 우리 신체 정렬이 흐트러짐으로 측위의 특징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줄수록 편하다 했어요. 그리고 어깨도 뒤로 만져주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사지마비 대상자예요. 그래서 일으켜 앉힐 거래요. 자, 가번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요양보호사가 가까이 서는 게 가장 첫 번째긴 했죠.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였다면 건측에 서지만 이분은 사지마비 대상자이므로 가까이 서는 게 맞고, 그러면 가번이 첫 번째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1, 2, 3, 4, 5번 다 가번이 첫 번째에 와 있고요. 자, 나번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힌다. 자, 이거는 일으켜 앉힌다. 이건 마무리 자세죠. 마무리 자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니까 다 나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럼 이게 1번, 이게 마지막인 5번이 될 것 같아요. 자, 다번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몸과 어깨 밑을 받쳐놓는다. 이거는 중간 가정인 것 같죠. 중간 가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지지해주는 거. 그래서 일단 다번은 넘어가고, 라번 마비된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는 우리가 옮기기 전에 세팅하는 자세죠. 세팅하는 자세. 그러면 앞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2번으로 해두고요. 자, 마번 볼게요.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대상자를 일으킨다.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대상자를 일으키는 건 요양보호사가 보조를 한 후죠. 보조를 한 후. 그렇기 때문에 다번이 3번이 되고요. 마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가라, 다, 마나. 가라, 다, 마나.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휠체어로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을 간대요. 그러면은 우리 내리막길 갈 때 특징적인 게 뭐였죠? 경사도가 클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내려갈 수 있었고,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로 내려가기로 했었죠. 왜?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 휠체어를 놓치거나 대상자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앞바퀴는 언제 들었어요, 우리? 문턱을 오를 때나 내릴 때,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였죠. 그래서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에는 옳지 않고요.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 쳐두고요.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자, 앞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앞으로 떨어지거나 휠체어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자,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앞으로 내려가는 게 잘못됐죠?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밀면서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상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겨 태울 때 순서는, 자, 편마비 대상자래요. 그래서 자동차로 옮겨 탄대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자, 우리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탈 때는요, 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엉덩이가 가장 먼저 자동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자, 보겠습니다. 가번.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이거는 중간 과정이겠죠. 우리 처음에 막 휠체어도 자동차 옆에 갖다 놔야 되고 자동차 문도 열어야 되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다번.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다리는 언제 들어가요? 이미 엉덩이가 앉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다번이 가번보다는 순서가 느릴 것 같아요. 그리고 라번.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일단 휠체어에서 대상자를 일으킨 다음에 엉덩이를 자동차 쪽으로 넣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번 다음에는 라번이 오게 되겠고 3번이 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한쪽씩 올려주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 라, 가, 다가 되겠습니다. 나라, 가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이번 영상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좀 빠르게 풀어봤어요. 혹시 따라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이용해서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해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